충격적인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세계 1위 국가가 어느 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우린 더 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란 자존심이었고 고등어는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변했고 생선이 말을 잃자 그들은 기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의 바닷가 작은 연구소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불리던 고등어를 되살린 이야기. 이제 그 생선은 KPC라는 이름으로 유럽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다 위 자존심까지 수출하게 되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노르웨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고등어는 단순한 수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곧 정체성이며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고등어로 자랍니다. 생선이라기보다 가족이지요. 오슬로에서 만난 수산물 상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등어 수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고등어는 이들의 대표 생선이자 북유럽의 국민 생선이라 불립니다. 유치원 급식부터 왕실 만찬까지 고등어가 빠지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등어에 집착하느냐는 질문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건 바다가 준 선물이니까요. 실제로 노르웨이 연안은 북대서양의 차가운 해류와 수백 개의 피오르가 어우러져 생선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 낮은 수온 변화, 풍부한 먹이. 그곳에서 자란 고등어는 기름기와 담백함의 황금 비율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미식의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유럽 미슐랭 셰프들의 주방엔 항상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도쿄의 유명 스시집들도 일부러 이 고등어를 수입해 사용합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셰프는 말했습니다. 이 고등어는 사시미로 썰어도 기름이 흐르지 않고 향이 살아있어요. 노르웨이 정부도 이 고등어를 국가 전략 품목으로 다뤘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매년 고등어 시즌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수산청은 품질 관리와 수출 증진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어민들은 이 고등어를 일컬어 은빛 기사라 부릅니다. 한 어부는 말했습니다. 바다가 주는 보물이에요. 그걸 키우는 게 우리 일이죠. 이처럼 노르웨이는 고등어에 관해선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품질, 수출량, 미식 문화 모든 측면에서 타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여겼고 실제로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우위를 쉽게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외부 기술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이 뭔가를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등어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노르웨이 수산 관계자의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확신은 언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등어의 기름기가 균일하지 않았고 살의 단단함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건 우리가 알던 고등어가 아닌데. 한 어민의 혼잣말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21년 가을. 노르웨이 중서부 해안에서 잡힌 고등어에서 특유의 바다 향이 덜 난다는 민원이 연달아 접수됐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고객들의 항의에 고개를 숙였고 레스토랑 셰프들은 메뉴에서 고등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년 사이 같은 일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회로 썰었는데 살이 너무 흐물거려요. 비린내가 예전보다 심해졌어요. 수산청은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3년 봄 내부 조사 결과가 충격을 안겨줍니다.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예측 불가한 산란 시기, 먹이 사슬의 교란, 스트레스 수치 증가, 고등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십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예전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노르웨이의 은빛 자존심마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꾸렸고 수산대학 교수들과 민간 연구소, 어민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도출된 해결책은 추상적이었습니다. 바다 전체를 조절할 수 없다면 인공적인 환경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나온 단어, 바로 스마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꺼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인공수조에 물고기를 가둔 나라였습니까? 그건 전통 어업의 모독입니다. 전통과 기술 사이에서 노르웨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수출량은 줄고 있었고, 기존 고객국에서는 일본산이나 스페인산 고등어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노르웨이 고등어 품질 저하라는 기사가 보도됐고, SNS에는 이제는 옛맛이 아니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결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 양식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찾기로,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면 바다를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아이슬란드. 수산기술로 유명한 국가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 예상 밖의 나라가 조용히 추가됐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고등어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닌데요. 처음 그 이름이 거론됐을 때 노르웨이 수산청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고등어 수출량 순위에서도 한국은 변방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 대부분이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수출해도 기술을 배울 나라라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회의 자료 속 몇 장의 문서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상단에 적힌 기관명이 낯설었습니다. 여수수산연구센터, 태안해양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연구원. 처음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끝까지 넘긴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수온 변동 시뮬레이션, 실시간 산소 포화도 조절, AI 기반 생체 스트레스 감지 기술. 모두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수산연구소 한 박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실험 중인 기술보다 진전돼 있는데요. 놀란 건 연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어민 대표단도 한국이 구축한 스마트 양식장의 사진을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깨끗하게 설계된 해상 구조물, 유리처럼 맑은 인공해수, 조류 흐름까지 계산된 먹이 공급 시스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조가 아니라 물고기 호텔이네요. 몇몇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들은 곧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며칠 후 노르웨이 사절단은 전남 여수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과 악수하며 조심스럽게 시설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다를 통제하는 듯한 수많은 센서와 모니터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온도, 염도, 산소량, 심지어 파고까지 실시간으로 계산되며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AI 피딩 시스템은 먹이 반응을 감지해 필요한 양만 공급했고 불필요한 잔여물은 즉시 회수되었습니다. 이게 이미 실용화된 겁니까? 노르웨이 사절단장은 놀란 눈으로 물었고 한국 연구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바다보다 물고기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고등어에게 최적화된 수온은 몇 도인지, 산란기를 앞두고 어떤 먹이 패턴을 선호하는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축적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과 자부심만으로는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노르웨이의 은빛 자존심은 지금 조용한 기술국가 한국에 의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서쪽 피오르 해안, 한적한 바다 위에 낯선 구조물이 떠올랐습니다. 지름 수십 미터의 원형 수조. 표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내부는 컴퓨터 한 대 없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현지 언론에 의해 이렇게 불렸습니다. 물고기를 위한 7성급 호텔. 그곳은 한국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첫 번째 스마트 해양 양식장이었습니다. 설계는 전남 여수의 중소벤처가 맡았고 수온 조절 기술은 충남태안연구소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부산의 해양공학 스타트업이 제공했습니다. 양식장 내부는 철저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고등어가 놀라지 않도록 시야각까지 계산해 벽체가 곡선으로 만들어졌고 수온은 하루 4차례씩 자동으로 미세하게 조절됐습니다. AI는 고등어의 움직임을 감지해 스트레스를 느낄 경우 물의 흐름이나 빛의 방향까지 바꿨습니다. 노르웨이 어민 중 한 명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양식장이 아니네요. 정말 호텔입니다. 기술보다 더 감탄을 자아낸 건 그 시스템이 물고기를 존중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은 처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르웨이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업은 생산성과 효율을 기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그러나 한국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고등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육질이 좋아진다는 명제를 10년 넘게 증명한 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양식장은 바다 위의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먹이는 자동 공급 로봇이 주되 고등어의 섭취 패턴을 분석해 시기마다 구성이 바뀌었고 모든 배설물과 남은 먹이는 하부 여과장치에서 정화돼 다시 순환되었습니다. 심지어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도 이 양식장은 침몰이나 손상 없이 자체적으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수위가 오르면 부력 장치가 스스로 작동했고 강풍이 불면 앵커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노르웨이 수산청 실무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보고 있어요. 양식장 인근 해역에서는 시범 고등어가 첫 출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고등어들은 전통 방식으로 잡힌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살결을 지녔고 기름기도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심지어 수확 당시까지도 군집을 유지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노르웨이 어민 대표단은 회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국에서 배워야겠어.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고등어를 바꿨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노르웨이 남서부의 항구 도시 스타방게르. 여느 때처럼 고등어 경매가 열리던 그날 조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좀 다르대. 한국 기술로 키운 고등어래. 입소문은 금세 유럽 전역으로 번졌고 시범 출하된 고등어 박스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미슐랭 셰프들에게 조심스레 전달됐습니다. 생선을 받자마자 개봉한 셰프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살의 탄력, 비늘의 윤기, 기름의 분포. 모든 것이 기존 노르웨이 고등어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이스타 셰프, 장 브르노는 직접 손질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랜만에 보는 진짜 생선이에요. 그는 구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고등어 회를 얇게 썰어 손님들에게 바로 제공했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거 노르웨이산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데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요. 끝맛도 깨끗하고요. 도쿄 긴자의 한 오마카세 셰프는 평소엔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시미용으로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층이 일정하지 않아 자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받은 고등어는 달랐습니다. 칼이 살을 가를 때 단 한 번도 결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 고등어보다 더 안정적이야. 셰프는 무표정하게 그렇게 말한 뒤 칼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미슐랭 셰프 니콜라스 베르너는 이 고등어를 오븐에 굽고 난 뒤 식당 내부에 설치된 센서에서 이례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고등어에서 나오는 향기 물질 수치가 기존보다 1.8배 높았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선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맛이야. 그리하여 유럽 전역에서 조용히 퍼지던 평가가 점점 공식적인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지에서는 특집 기사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노르웨이 고등어의 품질 논란은 이제 끝났다. 해답은 동쪽에서 왔다. 일본의 요리 전문 잡지 시게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한국 기술과 만나 되살아났다. 이것이 진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이런 흐름은 고급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수산시장에서는 K기술 고등어라는 말이 실제 상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어가 적힌 작은 브랜드 마크가 품질 인증처럼 여겨졌습니다. 노르웨이 내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기술 수입에 거부감을 보였던 어민들도 이제는 새로운 양식장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해온 게 너무 많았네요. 이젠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 기술로 자란 고등어가 서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작은 어촌마을. 거기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에 바닷물 냉각기와 센서 기계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흰색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매일같이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K고등어를 가능하게 만든 이름 없는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대기업 출신도 해외 박사 학위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지역 대학에서 해양환경을 공부했고 연구비 부족에 허덕이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등어 배설물에서 스트레스 수치를 분석한 연구자도 있었고 고등어가 소화불량을 겪지 않도록 먹이의 입자 크기와 부력까지 조정한 개발자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말은 못하지만 몸으로 다 표현하거든요. 충청도에 위치한 수산연구소의 한 팀은 고등어가 특정 수온대에서 가장 빠르게 회유하며 살이 차오른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온 자동 조절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수온을 섭씨 0.2도 단위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비는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는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은 항상 부족했고 대중은 고등어가 기술로 키워진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현장의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실험을 반복했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무게에 눌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론사 기자가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노르웨이와의 합작 양식장이 유럽에서 주목받자 그 기술의 뿌리를 추적하던 중 한국 바닷가의 작은 연구소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흥고든 장화를 신은 기술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걸 만드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왜 이걸 계속 해오신 건가요? 기술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한국 바다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냥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 순간 기자는 펜을 내려놓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전국의 방송과 신문에서 고등어를 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기술자의 인터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저 맛있는 생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술이고 그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기술 수입의 이야기는 결국 한국의 바다를 지켜온 작은 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고등어는 다시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수산청 회의실. 국가어업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인사들이 모인 그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통 어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게 정식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합시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자국민 대부분이 우리가 최고라 믿었던 분야에서 처음으로 외국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노르웨이 어민연합회의 대표들이 한국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과 여수, 태안의 스마트 양식장을 직접 보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르웨이 어민들은 한국의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연구소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고등어가 회유하는 조건을 수치로 환산하고 바닷물 흐름을 읽어내는 장비들을 보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몇 년이나 연구하신 겁니까? 노르웨이의 한 중견 어부가 묻자 한국 연구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 고등어가 죽는 걸 보고 울었던 게 15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구를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대답에 어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조업 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노르웨이 어민들은 한국식 양식 기술을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해봤습니다. 수온 조절, 먹이 주기, 병의 감지, 배설물 정화까지 모든 과정을 조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노르웨이 수산청은 전격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한국형 스마트 양식 기술을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등 수산학교 교재에는 한국 기술 도입 사례가 삽입됐고 수온 변화 대응 시스템, 스트레스 최소화 사육법, AI 먹이 반응, 분석 등의 용어가 그대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기술을 교육과정에 공식 채택한 사례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다를 지켜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현장에서는 더 빠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업 포럼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는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깊은 자존심이 흔들렸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진심 어린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민의 말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킨 건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등어는 다시 은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자존심이 아닌 배움의 빛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남서부 항구 도시의 한 고급 수산시장. 오랜 시간 전통 방식으로만 고등어를 받아오던 이 시장에 그날 처음으로 새로운 상자가 입고됐습니다. 상자 전면에는 푸른빛 고등어 그림과 함께 작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선은 한국 기술로 자란 고등어입니다. 상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속의 고등어를 꺼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깔이 달라. 살이 탱탱해. 이건 뭔가 다르다. 이 고등어는 이제 KPC라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기른 고등어가 아니라 기술과 정성, 그리고 철학이 담긴 고등어였습니다. 기존의 고등어는 해수, 온도 변화에 따라 품질 편차가 심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이 탁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로 자란 고등어는 어느 환경에서도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했고 향기 성분조차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됐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 대회나 독일의 고급 백화점 시식 행사에서도 이 고등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식문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맛있다는 감탄이 아니라 정밀하다는 감탄이 나옵니다. 이건 생선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성공을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KPC 인증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고등어뿐 아니라 광어, 참돔, 김, 미역 등 다양한 품종에 대해 수온관리, 먹이 반응, 생리 스트레스 측정 기술을 기준으로 품질을 정량화했습니다. 수산물도 반도체처럼 관리되고 농업처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전남 여수의 작은 수산기술업체 대표는 기자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만든 기술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소비자가 우리 생선을 기다립니다. 그게 다입니다. 한국의 수산기술은 이제 각국의 정부 단위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수산청은 KPC 기술을 국가 정책의 모델로 삼았고, 덴마크는 자국 어민 대상 양식 교육 과정에 한국식 피딩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해양수산부는 한국기술진을 초청해 국가 주도의 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 모든 성과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큰 보도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수산업이 이렇게까지 세계적 기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구소의 전등 불빛만이 밤늦게까지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이름 모를 기술자들은 말없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온 그래프를 점검하며 다음 출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마지막 수출 컨테이너를 밀어넣으며 한 기술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어도 당당히 세계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 생선은 대한민국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은빛 고등어 한 마리를 통해 세계의 기술과 철학, 그리고 자존심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위해 밤을 새고 파도 위에서 생명을 연구한 사람들만이 맛과 존엄을 함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던 고등어의 품질이 무너질 때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력, 철학, 그리고 정성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바다에 있든, 우리는 유일했고, 우리는 지켜냈고, 앞으로도 나아갑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